자, 이야기꾼 오물음인데, 사실 이제 이 오물음이 도대체 뭐냐? 오물음이 뭐냐? 오이할 때 오에다가 물음의 괄호 처리 딱 하시고, 물음은 무릎 하고도 관련된 건데, 이 나무를 뜻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이하고 나무를 좋아하는 오씨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야기꾼 오씨에 관한 얘기인데 오씨는 오이와 나무를 좋아했다. 그 첫 문장 보세요. 오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메모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 간단하게 일단 이 오물음이요. 칠판에 적을 테니까 똑같이 적으세요. 여백에다가 오물음이 이렇게 화살표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실노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종실노인이다. 자, 이렇게. 자, 색깔 다른 걸로 이 종실이라고 하는 거는 왕실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족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왕실의 가족 중 하나인 노인이 아들이 몇 명 있어? 4명이 있어요. 4명이. 그래서 노인 밑에다가 이렇게 아들 4명 낳았다라는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자라고 해서 자. 아들 자자. 아들이 4명이 있다. 근데 이 4명의 아들에게 자, 화살표 아래로 재산을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그래서 X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괄호하고 인색하다. 인색하다. 자, 그리고 고집이 세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아집이 있다. 이렇게. 자, 인색하고 고집이 세다. 종실노인은 자기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물음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제 색깔 다른 걸로. 오물음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깨우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색함과 아집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게 됩니다.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재산을 분배하게 된다. 이렇게 물려주게 된다. 상속하게 된다. 동그라미 딱 해주시고요. 그런 이야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얘기 없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두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딴 작품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개념어를 하나씩 짚어보는 걸로 의의를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개념어가 혹시 나오는지 다른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서울에 옥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자, 옥시성을 가진 사람, 이게 누구예요? 옥시성을 가진 사람, 오물음이다. 자, 오물음. 자, 그래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두루 재산가, 벼슬살이를 하는 사람들 집에 드나들었다 이거야. 다음 문단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괄호 처리할게요. 괄호 처리 여기서부터 그는부터 불렀다까지 괄호 처리 딱 해보시고 자 이렇게 그는 이러저러해서 오물음이라고 불렀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의 유래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름의 유래. 딴 작품에도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선지에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죠.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 뒤에 뭐뭐한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는 덧붙여 설명하고 있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오이 좋아하고 나물 좋아하고. 그래서 오물음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종실이 연로하고 네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한 종실 그랬어요. 왕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인이 중심적인 인물 되겠죠. 그래서 자, 네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 종실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부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인색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재산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밑줄만 그을게요. 자, 여러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밑줄 딱 그어볼게요. 이제 문제 발단이죠. 그래서 벗들이 권하면은 아집이 세기 때문에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때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지어내서 각성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이야기에다가 네모 처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한 꾀를 내어 옛 이야기를 지어내었다. 그래서 반성을 유도하는 반성 유도 매개체 이런 정도로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갑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들은 폭에 신경 썼어요? 아니면 깊이에 신경을 썼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수능 출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능 출제 예상되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뤘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폭이 중요합니다. 폭이 다양하게 얕게 다양하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옛 이야기 이게 이제 반성 유도 매개체 빠르빠르게 가는 거니까 다른 의미에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는 수능에 나오는 거 하니까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고 오늘부터는 빠르게 갈 거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장안갑부에 이동질한 자가 이가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야기 속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화살표 띡 하시고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다 이렇게 일종의 뭐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괄호하고 한번 써볼게요. 자, 액자식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동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제 지어낸 이야기 속에 인물이 있어요. 지금부터 공통점, 종실노인과 이동지의 공통점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이 상팔자라는 얘기는 이제 좋은 팔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팔자. 긍정적인 의미 플러스가 되겠어요. 아주 좋은 팔자. 자, 그리고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수성가에서 부가옥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라고 했는데 부가옥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공통점입니다. 공이라고 쓸게요. 공통점. 자, 종실노인과 이동지의 공통점. 부자다. 그 다음 인색하다라는 거 다음 줄에 보이시죠? 인색 동그라미. 얘도 공통점. 자, 꽁이라고 또 쓰시고요. 인색하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닮았습니다.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부치 한 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밑줄만 그으시고 역시 공통점 밑줄 긋고 공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공.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이 지금부터 있는데 얘는 이야기를 듣고 결과적으로 바깥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종실노인이 깨닫게 되는 건데 깨닫는다. 계기는 이야기. 근데 얘는 계기가 되는 게 형광펜으로 색깔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반성 계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차이점이에요. 차 쓰시고 동그라미. 자, 이건 스스로야 아니면은 남의 힘에 의해서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에 임박해서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착한 이야기를 하고 착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평생을 인색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랄지 이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죽게 되면은 저승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쭉 가시면은 세상 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리고 오직 재물 자 한자에 그리고 재물 제자 한자에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었다라고 반성하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세상 만사 허사이고 나는 노예였다. 종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종 동그라미 허사 동그라미 딱 하시고 핵심어 허사였고 종이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의 내용이 되겠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았다. 누군가가 깨우쳐 준 게 아니라 타율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그 뭐예요? 식중독이 원인이 된 장염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수치스러운 질병이 있잖아요. 인류 최악의 질병을 겪고 나서 임사체험 비슷한 걸 했거든요. 지옥의 문을 봤다 얘기예요. 화장실 문이 열릴 때마다 지옥의 문을 본 거예요. 베드룸. 오케이?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하러 온 애한테 짜증내지 말자. 그래서 어제 우리 뭡니까? 수능국어에 꺾이지 않는 신소재, 굽히지 않는 불굴의 신소재. 우리 신소정님의 질의응답을 2시간에 걸쳐서 정규 수업 2시간과 맞먹는 2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착해진 거죠. 왜요? 죽음을
거의 경험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착해지거든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착해집니다. 다 더덥다. 더덥다. 응? 뭐 질문 그거 좀 받아주면 어떠냐. 이런 거죠.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자, 근데 어젯밤에 또 생각해봤어요. 아, 오바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다시 한번 또 반성에 반성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자. 짧게 끊자. 자, 어쨌든 병석에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 사람 병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렇거든요. 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유언에다가 괄호 처리. 유언의 내용을 보세요. 내 평생 어쩌고저쩌고 부자가 되었는데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황천길 동그라미 하시고 뭐죠? 저승 가는 길 황천길. 자,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한계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인간이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관짝에 들어갈 때 뭘 쥐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뭐 하다못해 껌조가리 하나도 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죽잖아요. 죽으면 빈손이거든요.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후회스럽다. 현관편 색깔. 반성을 하는 거죠. 후회스럽다. 현관편 색깔.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서 상여소리의 엿소리가 아니라 상여소리다. 상여소리가 뭐예요? 상여 들고 가면서 곡을 하는 그런 그 상여꾼들이 내는 노래 있잖아요. 노래, 곡소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은 낙엽지고 있는데 공산 괄호처리 빈산이란 뜻이죠. 빈산에 낙엽지고 반피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 그쵸? 야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서리적인 표현인지 알아보시겠죠? 설명하는 의문문 답정너 서리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쓸 수가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쵸? 저승에서는 무슨 쿠폰 같은 게 없어요. 그쵸? 이승에서 돈 모았다가 저승 갈 때 쿠폰 들고 가냐 그런 거 없잖아요. 가서 빈손인 거죠. 어차피 죽으면은. 자, 어휘 뜻풀이 하나 가겠습니다. 염습이 뭔지 압니까? 염습? 택민이 혹시 염습 뜻 뭔지 알아요? 죽고 나면 시체 그쵸? 더러워지거든요. 이게 약간 그 뭡니까? 몸속에 있던 게 체액이 다 나오고 좀 지저분해져요. 깨끗하게 보내주기 위해서 시체를 닦아요. 시체 닦는 거를 염습이라고 하거든요. 시체 닦는 거를 염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입관할 때 관 속에 넣을 때 말이죠. 제 두 손에 약속을 했는데 천조가리야. 자, 용도는 뭐냐? 니네 그런 장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 속에 들어갈 때 시체에 두 손을 주인 그 포박하듯이 수갑 채우듯이 이 손목을 꽉꽉 묶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본 적 있어요? 시체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그렇게 하는 용도의 천조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악수를 끼우지 말고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목 묶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양 옆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손을 약간 좀 기괴하죠. 관짝이 이렇게 이제 관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상상을 해보세요. 관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구멍을 낸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팔이 이렇게 사람 팔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쓱 이렇게 발이냐 손이냐 관 밖으로 손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왜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만은 빈손. 자, 현관펜 색깔. 빈손인 거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후회한다 1번. 자, 뭘 후회해? 내가 욕심냈던 거 후회해. 그리고 이제 뭘 깨달았어? 어차피 인간은 공술의 공수거다. 이런 걸 보여주려는 일종의 뭡니까? 퍼포먼스. 사후 퍼포먼스가 되겠어요. 관짝 밖으로 두 손 내밀기.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동재 유언 있는데 쭉쭉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거 이제 형광펜 한번 색깔 해볼게요. 인지장사의 기원야선이라 자, 형광펜 색깔. 자, 여기 이제 다른 작품하고 교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자, 고전 일부를 인용하고 있다. 이건 이제 EBS 수용특강 사용설명서에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전의 일부 문장을 인용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죠? 그 이야기에 뭐가 생겨? 권위가 생기는 거죠. 권위.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의식 뒷받침. 주제의식을 뒷받침하는 방식 가운데서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클래식한 거를 갖다 대면은, 그죠? 그걸 근거로 삼은 주장에 설득력이 이제 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옛말에 이르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기가 죽잖아요. 옳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거는 뜻풀이는 밑에 나와 있지? 사람, 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언, 동그라미 딱 하시고. 사람과 그 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기가 되는 거는 사야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장차 죽음에 도달하게 되면은 뭐야? 그 말이 착해진다 이거 아니야. 선에다가 네모 딱 해주시고 이렇게 줄표 연결.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됐다라고 생각한 순간 착해진단 말이에요.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논어석 구절이 또 뭐가 있냐면은 창원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은 장차 죽게 되면은 그 말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새가 장차 죽게 되면은 그 새 소리가 울음이 구슬퍼진다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구슬퍼진다. 새 소리가 구슬퍼져. 자기가 죽게 된다면은. 죽기 직전에 새 울음이 구슬픈 것처럼 사람이 죽기 전에 착한 이야기들을 막 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제가 곧 죽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이야기를 잘 받아주고, 질문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쵸? 팅민이가 아니라 누구였죠, 아까? 한빈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엉덩이로 문 닫고 하는 걸 보고, 귀여워 하면서 되게 제가 착한 말들을 했잖아요. 곧 죽을까봐 이거. 걱정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자, 다음 문단 갑니다. 이제 성실노인이 이야기 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겠죠. 와, 이거 내 얘기네. 이거죠. 사시남전기 소설책이 있고, 숙종이, 와, 씨발, 내 얘기네. 반성하자. 이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라는 걸 알아채고, 그래서, 조롱하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타당하더라. 조롱하는 것인 줄 알지만, 타당하더라. 라는, 깨달음, 감상평을 남긴 다음에, 즉석에서 후하게, 상을 주었다.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깨닫는 바가 있어. 깨닫는 바 형광펜 색깔. 깨달았다. 이야기의 기능이 뭐죠? 이야기의 기능. 오물음이 전해준 이야기의 기능이 뭐죠? 반성하게 한다. 즉 깨닫게 한다. 라는 거였어요.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깨닫게 해준, 그죠? 진리를 깨닫게 해준 오물음에게 상을 주고요. 나물 한 박스? 이런 걸 줬을까요? 그 이튿날 아침 했는데, 그 이튿날에다가, 괄호처리. 그 이튿날 아침에다가 괄호처리. 시간을 나타내는 말 무조건 괄호처리 하는 거야.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 자, 오른쪽 위로 가시고요. 결국은 이야기 듣고 깨달아서 분배하지 않던 거를 분배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끝.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나누고,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앞장 맨 끝에 재산을 나누고 친구에게도 부활을 흩어주었다까지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이야기의 끝이 재산을 분배한다 였으니까 마지막 부분 핵심이니까 색깔은 해둘게요. 통과.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하고 있는 작품들은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수능에 안 나와.